자,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흡수하고 흡수, 그리고 흡착, 이런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뭐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스하고 리퀴드하고 있고요. 계면이 리퀴드하고 솔리드, 고체, 고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계면이 있어요. 얘가 가스가 있을 거고요. 리퀴드가 있을 겁니다. 리퀴드가 있을 거고요. 솔리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스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로 쭉 들어가는 것이 흡수 과정이 되겠고요. 리퀴드 상태에서 솔리드까지 이 표면에 부착되는 거, 이게 흡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흡수하고 흡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서는 일단 흡수하고 흡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증발은 뭘까요? 증발. 증발은, 자, 여기 물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땡글땡글. 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발. 증발은 뭔가 이 액상에서 가스 페이스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액체 상태의 분자들의 에너지가, 여기면 보자. 구분되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분자들의 에너지가 커져서 분자 간의 인력을 이기고 공간으로 나아가는 현상. 자, 증발은 액체 상태의 분자들의 에너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이기고 인력이 더 인력보다 센 거죠. 그래서 튀어나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현상. 그리고 만약에 물이 끓는 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끓는 건 열 에너지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죠. 이 안에서 물이 끓는 거는 이 안에서 리퀴드 상태하고 베이퍼 상태하고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공기방울이 형성돼 가지고 같이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 증발하고 끓는 거하고는 뭐 그 결과적으로 쪽으로 액상에서 기체 상태로 넘어가는 건 유사하지만 현상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런 뭐 기본적인 물리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계수. 자, 분배계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배계수는 그 뒤에 우리가 요 다음번에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한번 풀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을 먼저 볼게요. 두 개의 상에 대해 가용성의 물질이 두 가지 비혼합상의 시스템에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양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온도에서 일정 비율로 각각의 상에 분배하여 존재한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는 만큼이 각각 다른 상에서, 그죠? 각 상의 농도의 비를 분배계수라고 정의한다. 위에다가는 A라는 곳에 얼마큼 존재하고 B라는 곳에 얼마큼 존재한다. 각각의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이 일정하게 된다. 그것의 비를 분배계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희석용 액상에서 이것을 헨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다. 자, C분의 C는 KD가 분배계수라고 나왔어요. 이 C는 뭔가 봅시다. 뭔가 농도인 것 같아요. 컨센트레이션인데 어떤 농도냐면 분모 먼저 볼게요. 용매 B에서의 물질 X의 농도, 그리고
위에 거 분자는 용매 A에서 물질의 농도. 자, 두 가지 비혼합상의 시스템에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비혼합상의 시스템은 두 개의 상이에요. 자, 두 개의 상. A, B 두 개의 상입니다. 용매 A, 용매 B. 두 가지 비혼합상의 시스템. 만약에 혼합상의 비혼합인 거잖아요. 혼합이라고 하면은 A하고 B하고 구분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기름하고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기름하고 물이 있는데 이 X라는 물질이 물에도 조금 녹고 기름에도 조금 녹는 거예요. 그쵸? 물에도 조금 녹고 기름에도 녹는다. B에도 조금 녹고 A에도 조금 녹는다. 하지만 녹을 수 있는 비율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배 계수입니다. 자, 분배 계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유기물질이라고 볼게요. 유기물질이 물에 녹을까요? 용매에 녹을까요?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손톱에 바르는 거 매니큐어죠. 한글로 어떻게 쓰려나? 매니큐어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자,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유기물이에요. 그죠? 유기물질. 이거를 매니큐어 바른 다음에 손을 씻었어요. 물이죠? 녹나요? 안 녹습니다. 아세톤을 발랐습니다. 녹죠? 그죠? 아세톤에 녹는 거예요. 근데 이 매니큐어도 물에는 안 녹지만 물로 한 100년 동안 씻으면 씻겨 나갈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 유기물질도. 자, 이런 것처럼 다른 상에 존재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분배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기물질을 추출해낼 때, 유기물질을 추출한다는 건 뭡니까? 빼낸다는 거죠. 자, 명수당에 물을 떴는데 명수당이 유기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명수당에 물을 내가 한 컵을 딱 떴으면은 그 물 속에 오염물질에 유기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유기물질을 빼려면 명수당의 물하고 아세톤 같은 용매하고 막 섞어가지고 상이 이동하게끔 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밸브가 있고, 자, 명수당의 물에 어떠한 물에 녹지 않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이. 자, 그 물질을 추출해내고 싶어요. 빼내고 싶습니다. 자,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빼낼 거예요. 이 A라는 물질은 유기물질이라 물보다는 용매에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깔때기를 갖다 놓고, 분해 깔때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초크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면은 뭔가 그 용매가 나가고 밸브를 닫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이 A 물질을 교반 혼합시켜서 흔들어서 왔다 갔다 거리게 합니다. 이 A 물질이 물리적으로 여기에도 있게 하고 여기에도 있게 하고 여기에도 있게 하고 여기에도 있게 하고 왔다 갔다 거리게 해요. 왔다 갔다 흔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물질이 이동을 하겠죠. 더 잘 가고 싶은 대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루 이동, 용매 쪽으로 이동할 거고 1루는 이동하지 않겠죠. 이동한다는 얘기는 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거를 빼내면 이런 거를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자, 이 추출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가 오늘 또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중간고사 전까지 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고 해결해 볼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추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일 또는 다단계 추출 공정의 성능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식을 유도하라. 이게 문제예요. 단일 또는 다단계 추출 공정의 성능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식을 유도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추출하는 거에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표현식을 유도하라는 겁니다. 추출이라는 거는 어디로 A, B 갈 수 있는 분배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까 배웠어요. 자, 추출 가능한 용지를 X0g 포함하는 물이 유기용매로 처리된다고 가정하라. 즉, 유기용매로 이동하는 유기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분배계수 K는 CW분의 CS, CW, K는 CW분의 CS. 아까 나왔죠? W는 물 속에 용해될 수 있는 것, 그리고 S는 솔벤트, 유기용매에 용해될 수 있는 것. 여기 나오네요. CW는 물 중의 용질의 농도, CS는 유기용매 중의 용질의 농도. 자, 물, 용매, 녹을 수 있는 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즉,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는 효율을 묻는 겁니다. 분배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를 분배를 시켜가지고 그것만 싹 빼내면 추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표현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1번 볼게요. 용매와 물의 초기 부피를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A, B라고 하자. 그죠? 구분을 줘야 되니까. 2번. 만약에 처음에 있는 그 물질이 뭐라 그랬죠? 물질의 양이 X0라 그랬습니다. X0.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X0인 거예요. 한 번 추출하면 X1, 두 번 추출하면 X2, X3, X4 쭉쭉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단일 또는 다단계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주어진 게 이제 X0니까 만약에 X1이 1차 추출 후 워터, 아까 CW분의 CS였죠. 물 중에 남는 물질이라고 하면, 만약에 X1이 1차 추출 후 물 중에 남는 물질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CW든 용매와 물의 초기 부피, 용매가 A, 물이 B죠. 그럼 B분의 X1 남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CS는 A분의 초기 X 0이었죠. 그리고 물로 한 거 X1만큼 뺀 만큼이 용매에 남는 물질이 되겠죠. 자, 이것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용매랑 물을 A, B라고 하고 1차 추출 후에 남는 물질을 X1이라고 했을 때 X0와 X1의 뺀 차가 용매에 남을 것이고요. X1은 물속에 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배계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분배계수 K는 CW분의 CS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CW 이거죠. B분의 X1 분의 A분의 X0 빼기 X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A 곱하기 X1 분의 B의 가로치고 X1 빼기 X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또 K 다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자 남는 물질 x0부터 시작해서 x1까지 갔죠. 그럼 x1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x1은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x0 b 플러스 ka분의 b. 자, 이거 여러분 그냥 분수 푼 거예요. 분수 푼 거니까 풀어보십시오. 1으로 정리 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 한 번 추출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했을 때. 근데 다단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몇 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 1차 추출한 겁니다. 2차 추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차 추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한번 보고 커닝을 한번 해볼게요. x1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2차 추출 같은 경우는 x2는 하나가 내려가겠죠? x1에 b 플러스 k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겠죠. 하나 차이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뭐예요? 얘죠. 얘 x0에 b 플러스 ka분의 b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x1 푼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n번 추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n번 추출하면은 n번 추출 후 용액 중에 남는 양을 한번 본다고 치면 xn이 있을 거고요. x0에 b 플러스 ka분의 b의 n승이 될 겁니다. 다 x0로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2, 3, 4, 5, 6, 7, 8, 9, 10 n만큼 올라가겠죠. 처음에 있는 용액, 처음에 있는 이 물질의 양에 계속 n승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출된 물질의 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출된 거. 그러면 x인데 익스트랙션 된 거죠. 추출된 거 EXT라고 할게요. 이거는 x0가 있을 거고요. 최초 갖고 있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이거 중에서 전체 100%죠. 1에서 뺀 만큼이 남아 있을 겁니다. n승만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단계로 추출하게 되면은 최초 있는 것만큼에서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출이.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자료는 제가 네이버 그 클라우드를 원래 돈을 안 내고 하면은 50번밖에 못 하더라고요. 무료로는. 근데 우리가 수강생이 보통 뭐 100명, 80명, 이건 80명인데 다른 거 뭐 100명 다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면은 여러분이 한 번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 세 번 다운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정해져 있는 할당량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올리고 몇 번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유료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필기한 것과 필기 안 한 것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